15년이 됐네요. 저는 91년도 5월 달에 한국아메가 오픈됐을 때 아메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뒤 4년 후 95년도 3월 달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30년 아메 역사를 30분 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무슨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만 26년 이상 이 사업을 하면서 저의 모든 생활상이 변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미래가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시간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한국아메 95년도 5월 달에 아메 시작을 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와 오늘 이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미 30년 전, 25년 전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품이 제가 시작할 때는 세제 40가지 정도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AP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배동에 그냥 픽업센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빈스 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9,500원을 주면 빈스 키트를 하나 줬어요. 그 안에 회원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9,500원에 키트를 팔았는데, 그때 그 키트를 사지 않으면 회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면서 그 키트를 샀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희는 그 회원 등록할 때 키트를 일일이 다 써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첨부시켜서 접수를 하면 이제 아이디 번호가 일주일 후에 나왔던 그런 시절에 저희 이 사업을 접했으니 얼마나 많은 세월이 변하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 이 스폰서께서 그랬어요. 야, 회원 등록을 많이 시키려면은 빨리 복사를 진짜 신속하게 해야 돼. 그럼 복사하는 곳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리더들한테 복사기를 한 대씩 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복사기도 거의 한 40, 50만 원 갔던 걸 갔는데, 저희는 진짜 스폰서 하라는 대로 복사기 하나 사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쇼더 프렌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또 제출도 하고 또 신청하고 그랬던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세제 40가지가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크게 될까?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 크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세제 팔아봐야 세제 40가지 다 팔아봐 10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년 동안 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아메 30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와 완전 디지털 방식과 완전히 이 모든 시스템이 현대화된 과정을 속에서 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거는 잘 모르셨겠지만 그렇게 아메가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정보 홍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오는 겪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아메는 또 그거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세제 40가지 보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카탈로그를 저희 보여줬어요, 스폰서들께서. 그래서 미국 카탈로그 보니까요, 지금 우리 카탈로그 나와 있는 그런 카탈로그보다 더 두꺼운 카탈로그에 4권에서 5권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카탈로그에는요, 아메이 제품 450가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제품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올라와서 제품을 유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 우리 삼성의 전자레인지가 올라왔었어요. 미국 카탈로그에. 그 다음에 LG전자 제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아메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내 최고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에 그런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은 했었죠. 그래서 그때 세계적인 그런 제품들이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 유통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나의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세제 40가지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훗날 23,000가지, 3만 가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미국 글로벌 아메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국엔 비자 카드가 올라왔다고. 그 카탈로그 보면 비자 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비자 카드 올라오고 나서 우리 한국의 비자 카드나 현대 카드나 삼성 카드가 올라온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네트워크를 키운 다음에 비자 카드가 그때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때 내 네트워크를 키운 다음에 현대 카드나 삼성 카드나 아니면 뭐 비자 카드가 올라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거죠. 물론 1년 동안 비자는 못 받습니다만은 1년 후부터 사업을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고 또 부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께서 우리 홍콩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홍콩 하면 우리보다 10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하고 같이 리더들하고 홍콩 아메를 가봤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깜짝 놀라게도 우리는 픽업 상태 창고에서 제품을 갖다가 팔고 막 그랬을 때 홍콩은 우리처럼 지금 슈퍼형이 됐었어요. 가서 우리가 담으면 됐었어요. 야, 여기는 이렇게 되네? 여기는 이 슈퍼형이로 돼버렸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우리도 이제 슈퍼형으로 바뀐 것이죠. 전 홍콩 가서요. 아마 그 당시에 홍콩의 국민들이 약 한 600만 명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민 조금 비슷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크라운 햄버스가 나온 거예요. 애니타라는 분이 나온 겁니다. 그분도 만나봤죠? 그건 그 백화점 액세서리 여점원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내가 액세서리를 파는 그런 점원이 아니라 액세서리를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홍콩의 최고 리더가 되는데 그 집도 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이 SP가 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구도 적은데 우리보다 10년 앞서가고 있고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호텔에 묵게 됐는데 이 홍콩의 리더들 15% 되는 분들, SP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호텔에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한 15명, 20명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 한국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 만 18세 이상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18세 되기 전에요. 16세 되면 미리 가서 그냥 찜해 놓는 거죠. 나하고 사업하자고. 우리가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우린 몸만 열면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가. 그때 그런 순간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홍콩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귀국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지. 네, 한국아메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목격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아메, 일본 아메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네트워크를 키워놓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런 시절에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업으로 열심히 2년 동안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아메가 이렇게 시작하면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죠. 요즘에 한국아메는 여러분들 더 잘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싱킹빅 그룹이요. 지금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싱킹빅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이건 그 싱킹빅 그룹과 저의 역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그룹을 만들 때 우리 총리더께서요,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는가.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린 잘 몰랐어요. 덱스터 이걸 계속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KS CD를 사서 주시면서도 우리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께서는요, 덱스터 예거를 미국 가서 만나보고 나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 예거의 책상을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죠? 이거 오른쪽 걸 넘기나요? 이거 하나 좀 넘기는데 안 넘어가네. 그래서 덱스터 예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넘기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누르는 거죠? 오른쪽을? 그래서 이제 싱킹빅 그룹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김정유 사장님이 미국을 가보니까 덱스터 예거 책상을 보니까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책이 덱스터 책상 위에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싱킹빅 그룹을 그때 이제 구상하셔가지고 싱킹빅 그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그때 에메랄드 몇 조하고 다이아몬드 몇 조를 데리고 15명이 지금 아리조나주를 가게 됐습니다. 덱스터웨거 시스템을 공부하러 간 거죠. 그 펑션을 처음 보러 간 겁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1998년도 여름 같은데 굉장히 무더울 때였어요. 지금도 고생을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요 8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 사막을 지나는데요.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3시간 동안 정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우리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리고 이 8시간 가면서 1시간 이상이 토네이도,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 뿌리가 뽑히고 하는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공포 속에 우리가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 떨었던 그런 기억들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애리조나 가가지고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도시를 가가지고 펑션을 보게 됐습니다. 거의 한 3, 4일 정도 거기서 묵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사파이어 미팅이 있고 다이아몬드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박 4일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한국 식당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이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었어요.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 아주 그냥 한국에 오면 절대 이제 햄버거 먹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아이가 그 햄버거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펑션에 참석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미국의 그 덱스터웨거를 통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들이 한 700조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미팅에 저희 참석했을 때. 그때 북미 나라, 미국을 통해서 북미 여러 나라에 온 다이아몬드들은요, 덱스터웨거가 새벽 6시까지 강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온 사람과 그 동남아시아에 오신 분들은 12시 정도 되니까 다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차이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이 멘토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 윌리엄스라는 크라운 앰버서더가 정말 거기서 스폰서의 강의를 끝까지 메모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메모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마셔가면서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본보이면서 최고핀도 저렇게 본보이면서 스폰서십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크게 성공한다가 저렇게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리조나 주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레드베트 집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우리 스폰서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레드베트 집에 갔는데 그분이 교수입니다. 더블 다이아몬드죠. 정말 그 최초로 미국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집을 저희 가서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 받게 됐어요. 그 집을 들어가는데 정말 오렌지 나무로 이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청소년 아저씨가 오렌지를 막 쓸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사 먹기도 어려운 그 오렌지를 쓸고 있더라고요. 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자수 나무 숲 속에 그 저택이 있는데 정말 헬스장도요, 거의 전문 헬스장 못지않고요. 수영장, 전용,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 롤스로스를 타고 펑션해 가는 모습에 저는 인상 깊었고, 저게 우리 미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 9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싱킹빅 그룹이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싱킹빅 그룹의 시스템이 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먹히는데요? 됐네요. 아까 요 이제 덱스터웨거 책상에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책을 보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아리조나주의 그 레드베트 집에 저희 김종인 사장 이하 많은 리더들이 가서 직접 만나고 왔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그룹이 거의 한 4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들이 탄생했던 2003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 왜 스폰서께서는 이 시스템을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가? 시스템 없이는 결국 큰 그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미국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요, 엄마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정말 키워가지고 다 성장할 때까지 키워나가는 것은요,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스폰서가 왜 덱스터웨거 수천 명의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덱스터웨거를 만나게 했는가? 그 덱스터웨거가 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는가? 그걸 현장에서 저희를 보게 한 다음에
귀국해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싱킹 빅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게 됐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이나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싱킹 빅그룹 성장기는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정말 피라미드 다단계로 다 우회를 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넬리 세미나 하게 되면 요즘 너무 편안하죠? 그 당시에는요, 이 수도권에서 빌려주질 않았어요. 다단계 업체라고요. 피라미드 한 사람들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SP 핀을 인정하러 어디 갔냐? 충북 영동까지 가서 우리가 핀 인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단 한 명도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더들이 왜 그렇게 먼 데 가느냐? 그때는 삐삐 시절이에요. 삐삐로 서로 소통하면서 영동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세미나 넬리를 했었을 때 단 한 명도 불평 없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스폰서를 중심으로 영동 가서 넬리 세미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싱킹 빅그룹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미나 하게 되면은 이 수도권에서 빌리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이 안성에 지금도 보면 엄마 목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 목장을 얻어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그때 한 700명 정도 들어갔거든요. 700명이 어떻게 300명 들어가면서 잠을 자겠어요? 1박 2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잠 안 자고 정말 애프터 미팅하고 또 미팅하고 스피치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하라면 아마 여러분 리더분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다 하이핀들이 많이 나왔고 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너무나 이 정보의 홍수입니다. 인터넷 통해서 뭐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도 많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팀워크와 스폰서와 시스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정말 저는 덱스터 예고를 통해서 봤고요. 우리 그룹이 28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싱킹 빅그룹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의 20년 아메이 사업. 뭐 현재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지만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물어봐요. 우리 파트너들이 사장님 SP 될 때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세제 40가지로 어떻게 SP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내가 SP 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건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이 SP 갈 때요. 저는 애경사 제 사업이 우선이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투자신탁 다닐 때 진짜 고객이라서 모든 걸 헌신했거든요. 투자신탁 좋아지는 나한테는 별로 봉급 외에는 그게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섭외 담당을 주로 했었는데 섭외 담당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만나보면요. 다 사업을 해서 성공했지 좋은 직장 다니는 성공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좋은 직장은 은장가 우리 선배들도 그 CEO들도 그만두니까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살더라고요. 근데 사장은 안 그랬어요. 정말 락서리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17년 이상 보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암의 비전을 보면서 저는 이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부업을 일단 해봤죠. 2년 동안 부업을 해보니까 20년 단 20년 연봉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도 제가 미국을 가서 아까 뭐 덱스터 이거 같은 분도 만나고 다운섬부터 만나보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억만장자된 사람을 만나보고요. 그랬는데 내피지에 가가지고 회사를 직접 보면서 연구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제품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상속된다는 걸 확인하면서요. 귀국하면 지점장 사표 쓰겠다고 결단한 지가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닌 직장은 어딜까요? 동원증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대단한 대한투자신탁은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 당시 미국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같은 데서 이미 그 자회사로 투자신탁을 뒀거든요. 일본에 노무라 증권 계열의 투자신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어떠냐? 투자신탁 밑에 은행이 10개 합해야 한 지점 수신고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전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면 나는 잘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부업일을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 들어갔는데 직접 미국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7년도 1월 달에 자빌들은 미국 가서 보면서요. 그걸 본 거예요. 성공한 사람 모습 봤고 아메 본사를 봤고 캘리포니아 농장을 봤고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한 건데 다들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죠. 예.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사장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저는 애경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챙겼어요. 왜냐하면 고객 관리할 때도 그걸 잘했기 때문에. 애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고객의 애사든 친인척의 애사든 친구 지인들의 애사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 애사는 꼭 챙겼는데 언제 가느냐? 절대 밤 12시 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다 미팅 끝나고 갑니다. 늦게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주를 만나는, 어떤 때는 가보면 상주를 깨가지고 조문하고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3시쯤 가면은요,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 새벽이 동이 터요. 그 상주는 저를 평생 잊지 못해요. 경사요? 경사? 미리가 축하해주는 거야. 축하한다고. 돌잔치 같은 미리 축하 반지 하나 해다 주면 축하한 적.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부업을 하면서도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6시, 기존에 6시 딱 퇴근하면은요, 바로 서울로 사업설명회 들어다니고, 제품 강의 들어다니고, 제품 강의도 뭐 우리 없었을 때 타구리에 가서 몰래 도강하면서, 쫓겨나가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시절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또 더 어렵죠? 예? 아멘은 환경과 관련이 없어요.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 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그렇게 쫓기 시작했고요. 투자실 딱 다니면서도 아침에 8시, 9시까지 출근하게 되면 출근하면서 CD 듣고 그냥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1시간 일하면 10분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양심상 제가 1시간 일하고 10분 정도는 내가 고객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어제 세미나 갔다 온 메모 공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전이면 한 30분 정도는 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점심시간 1시간이면 15분 밥 먹고 45분 동안 밥방에 가가지고 다이얼 돌리고 제품 몰래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또 가까운 고객들은 전달하고 이렇게 제가 부업을 해왔어요. 6시 예전에는 12시까지 그냥 회사 일을 했는데 그거 없어요. 6시 땅 하면 일단은 회사 일은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창시절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 과학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AI든 로봇이든. 로봇을 연구한 사람을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를 만든 사람을 내가 감동을 주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사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나의 스타일은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우선요. 제일 중요한 게 참 인쇄 수입이라는 게요. 참 이렇게 가치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샘물처럼 매달 나오는 이 수입 죽을 때까지 평생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크게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지금 2003년도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서 사실 보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요. 제가 투자 사업도 많이 했어요. 투자해가지고 말아먹기도 했어요. 시유를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메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도 했지만 망한 다음에 망한 건 아니지만 잘못 투자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사업에서 인쇄 수입이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다시 제가 일어났죠. 제가 투자인 딱 다니면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 쭉 봅니다. 이 많은 건물 중에 왜 나는 이런 건물 하나 없었을까? 항상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공을 했었을 때도 내가 이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사업을 하니까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를 뒀는데 잘못 쓴 거죠, 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인쇄 수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 저는 투자신투 다닐 때 12번의 이사를 했어요. 네. 12번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되면서 제가 35평 아파트, 45평 아파트 사고
수속되면서 55평 아파트 사고, 더블 되면 63평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트리플 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제가 8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지은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전원주택을 짓겠다 꿈을 가졌던 것은 일본의 세토루스키라는 크라운 엠버서더가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스피치 할 때 그랬어요. 자기 집은 산속에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작곡가인데 아침에 새소리를 깨고 저녁에 부엉이 소리 잠이 든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나도 저런 집을 지어야지. 지금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소리를 깹니다. 수백 마리 새들이 저를 깨웁니다. 저희 집에는 아마 이 만 가지가 다 있을 정도로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있습니다. 아침마다 정말 마음이 설레죠. 새로운 꽃들이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차, 우리 아메하게 된 엑셀, 소나타 중고 타고 다녔어요. 다이아몬드 되면서 뉴 그랜저. 수석되면서 뭐예요? 에쿠스. 더블 되면서 진짜 BMW 최고 좋은 차를 제가 사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차에 대한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BMW하고 벤츠 정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사업이 여러분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사업을 놓지 마세요. 그 제2의 꿈은 좀 뭘까요, 제가? 우리 스폰서께서 뭐라냐,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선택을 잘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죠? 한 가지 선택이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아메예요. 아메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메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도 받고, 그 다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짓고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행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꿈꿔왔던 거, 못다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60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학위를 쓴 거예요. 이걸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 제목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산이 보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어요. 경영자산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소비자 한 명 한 명 만들어가면서 네트워크를 키워나가고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구조자산이 돼 구조자산이 무형자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보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회사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고 시스템이고 팀워크예요. 830매를 내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때 500매를 제가 530매 수고를 했습니다. 30매는 제가 유효 설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500매를 분석한 내용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계기는 스폰서와 시스템과 팀워크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총 리더께서 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덱스웨이그 시스템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었을까? 현장에서 그걸 보게 오게 왜 했을까?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편안하게 이 사업을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 이 우리 그룹의 시스템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위를 받고 나니까 어떨까요? 지금 마르크츠 후즈후라는 그 한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엘버트 렐슨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2019년에 제가 수상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광스럽게도 저희 가족, 저 포함해가지고 또 그 후주 재단에서 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저희 가족이 또 이름에 등재되기도 하고 참 가문의 영광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썼어요. 이게 지금 대학의 전문 서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럼 나의 진짜 하고 싶은 꿈은 지금 뭐냐? 정말 이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학회를 내가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설립하도록 제가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제 저 나이도 있지만은 정말 백발의 노인이 크라운 엠버서더 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70이든 80이 되든 정말 크라운 엠버서더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손녀들이 있다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꼭 제가 데리고 가면서 전부 투어를 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뜰 때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이라든가 MIT라든가 그다음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뉴욕 대학, 콜롬비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까지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지도 교수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아들은 그렇고 손자 손녀들한테 이 대학을 꼭 한번 투어시키라고. 꿈을 키워주라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갔더니 미국의 부호들 자녀들이 한 20명, 30명을 데리고 하버드 학생이 투어를 시키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꿈이 그거 아닙니까? 성공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전 거기서 그 대학을 돌면서 보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와튼 스쿨에서 저희하고 마지막 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20여 년 전에 직장에 있다가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애널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평론가가 되고 방송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정말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한다고. 진작 내년 퇴직을 하는데 진작은 윌스를 내가 구축하지 못했는데 내가 자녀들은 물려줄 게 없다고. 근데 우리 김 박사는 어떻게 20년에 똑같이 은행의 지점장을 그만두고 남들을 오해하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부를, 이 명예를, 이런 이 재산을 2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럽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30분 여러분한테 정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아메이 30년과 나의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제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